우리가 쉽게 갱년기에 사용하시는 폐경기 이후에 그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했던 호르몬 대체요법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분 건강에 훨씬 더 유익을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부 갱년기 치료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토겐 과연 회춘약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연구 37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에스트로겐을 장기 사용하게 되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몇 프로 증가되더라? 60%가 증가되었고 1995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간호사 건강 연구 결과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60세 이상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몇 프로가 증가하더라? 71%나 증가하더라.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60세 이상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에 노출될 위험이 71%가 증가하더라. 자, 여성들이 평생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거나 폐경이 시작된 후에 적어도 10년 동안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할 것을 권하는 의사들에게 심각한 타격이겠죠. 자, 또한 20만 명의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암협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10년 이상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짧은 기간만 사용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난소암이 몇 프로가 증가하더라? 무려 70%가 증가하더라. 여러분 가운데도 호르몬 대체요법을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죠? 아마 계실 겁니다. 항암하신 분들은 갱년기 증세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요. 2003년 4월 5일 랜시트에 발표된 스미스와 그린의 또 다른 연구 주제는 자궁경부암과 이 호르몬 대체제를 사용했을 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로 경부피임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더라. 제가 일부에서 경부피임약은 무엇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우리 학회 보고를 보았습니까? 유방암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았는데 랜시트에 발표된 스미스와 그린의 연구 결과 이 호르몬제 사용이나 또는 경부피임약은 무엇과 자궁경부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더라. 과도하게 사용한 이 에스트로겐은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염분과 우리 몸속에 있는 유체 정체를 유발하고요. 또 체지방을 늘려주고 그래서 살찌죠. 혈당 조절을 저해해서 상고병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을 방해해서 갑상선 장애가 있어서 신지로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 털과 머리카락에 과도한 손실을 일으키고 혈액 응고를 증가시키고 우울증이나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욕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모든 세포의 산소 수치를 떨어뜨리니까 세포 속에 산소가 부족해질수록 오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암이죠. 그래서 혈액을 점점 산성화시키고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르몬제를 사용하실 때 모든 세포의 산소 수치를 떨어뜨리고 방광염 같은 증세를 많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줌이 줄줄줄 샌다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환우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방광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로겐을 사용하는 여성의 70% 이상이 6개월 후에 약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1992년 영국 의학저널은 호르몬 대체요법의 부작용 중 일부를 열거했는데 이 호르몬들이 치료해야 할 무슨 증세와 비슷하더라? 월경정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고 또 프로게스토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중 칼슘 농도를 일으키고 당분이나 인슐린 농도를 변화시키고 편두통을 유발시키고 또 담석증이 생기기도 하고 간암이나 요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방광이나 요로 감염. 하지만 의사들은 갱년기 여성들이 모두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잘못 가정하고 폐경기 동안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여전히 호르몬 대체요법을 처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르몬 대체요법을 실행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심지어 호르몬은 무슨 약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범죄로 60대에 이 갱년기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대개 호르몬 처방을 받으시면서 회춘약이야 하면서 나 젊어졌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에도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갱년기 우울증도 증세가 심할 때 호르몬 대체요법을 활용하시는데 이런 증세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의사들은 의사용 참고서라고 불리는 매우 상세한 매뉴얼을 사용하는데요. 제약업체들은 법에 따라 이 매뉴얼에 그들이 만든 약의 모든 위험을 사실은 열거해야 합니다. 유방암을 없애기 위해서 자궁암과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상세한 매뉴얼을 열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의 위험에는 자궁암이나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여러분들의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궁암을 유발할 수 있고 유방이 처지거나 확대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는 감소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올라가는 상고병이나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우울증이나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의 내성이 감소할 수가 있고 복부에 경련이 있거나 구토, 유사 방광염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르몬 대체요법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계신다면 오히려요 갱년기 증세 안에서 훌떡훌떡 되는 증세가 훨씬 더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증세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없애기 위해서 더 심각한 병을 유발하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폐경 증상이 더 가벼운 증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1부, 2부, 3부에서 1부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유방암, 호투 유방암, 삼중응성, 뭐 이런 호르몬 계통의 유방암들. 사실은 원인이 우리가 아이들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 사용했던 피임약들, 젊었을 때 한두 번 사용했을 피임약에 그 독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갱년기에 사용하시는 폐경기 이후에 그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했던 호르몬 대체요법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분 건강에 훨씬 더 유익을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어떤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카톡으로 좀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딸과 엄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엄마와 사진, 내복. 내가 12살이 되던 이른 봄, 엄마는 나와 오빠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당시 중학생인 오빠와 초등학교 5학년인 나를 아빠에게 부탁한다며 눈물 짓던 마지막 길. 남겨진 건 엄마에 대한 추억과 사진 한 장. 엄마는 사진 속에서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아빠는 그렇게 엄마의 목까지 채워가며 우리 남매를 길러야만 했다. 그게 힘겨워서였을까? 중학생이 되던 해 여름 아빠는 새엄마를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빠의 말씀을 우리 남매는 따르지 않았다. 결국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아빠의 매타작이 시작되었고 오빠는 어색하게 엄마라고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난 끝까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니, 부를 수 없었다. 왠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돌아가신 진짜 엄마는 영영 우리들 곁을 떠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종아리가 회초리 자국으로 피멍이 들수록 나는 입을 앙 다물었다. 새엄마의 말림으로 인해 메타작은 끝이 났지만 가슴엔 어느새 새엄마에 대한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새엄마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내 방에 있던 엄마 사진을 아빠가 버린다고 가져가 버린 것이다. 엄마 사진 때문에 내가 새엄마를 더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새엄마에 대한 나의 반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새엄마는 분명 착하신 분이었다. 그러나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적개심은 그 착함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만큼 강렬했다. 나는 언제나 새엄마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해 가을 소풍날이었다. 학교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갔지만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다. 소풍이라고 집안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고 모두들 점심을 먹을 때 계곡 아래쪽을 서성이고 있는 내 눈에 저만치 새엄마가 들어왔다. 손에는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뒤늦게 이웃집 정미 엄마한테서 소풍이라고 전해 듣고 도시락을 싸오신 모양이었다. 나는 도시락을 건네받아 새엄마가 보는 앞에서 계곡물에 쏟아버렸다. 뒤돌아 뛰어가다 돌아보니 새엄마는 손수건을 눈 아래 갖다 대고 있었다. 얼핏 눈에는 물기가 반짝였지만 난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증오와 미움 속에 중학 시절을 보내고 3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고입 진학 상담을 해야 했다.
아빠와 새엄마는 담임선생님 말씀대로 가까운 인근에 인문고 진학을 원하셨지만 나는 산업체 학교를 고집했다.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싫었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집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결국 내 고집대로 산업체 학교에 원서를 냈고 12월이 끝나갈 무렵 경기도에 있는 그 산업체로 취업을 나가기로 결정됐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가방을 꾸리는데 새엄마가 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말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경기도에 도착해서도 보름이 넘도록 집에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산업체 공장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낯섦이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 옷가방을 정리하는데 트렁크 가방 맨 아래 검은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 누군가 가방 속에 넣어놓은 비닐봉투. 봉투 속에는 양말과 속옷 2벌 그리고 핑크빛 내복 한 벌이 들어있었다. 편지도 있었다. 가지런한 글씨체 새엄마였다. 2번을 접은 편지지 안에는 놀랍게도 아빠가 가져간 엄마 사진이 들어있었다. 새엄마는 아빠 몰래 엄마 사진을 간직했다가 편지지 속에 넣어서 내게 준 것이다. 이제껏 독하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며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앙금이 눈물에 씻겨내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그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첫 월급을 타고 일요일이 되자 난 홍천행 버스를 탔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 들판에 쌓여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새엄마의 내복. 새엄마 아니 엄마는 동구 밖에 나와 날 기다리고 계셨다. 빗자루가 손에 들린 엄마 뒤에는 훤하게, 아주 훤하게 쓸린 눈길이 있었다. 새엄마, 그동안 속 많이 상하셨죠? 이제부턴 이 내복처럼 따뜻하게 엄마로 모실게요. 아직도 말로 못하고 속말만 웅얼거리는 나를 어느새 엄마의 따뜻한 2팔이 감싸 안고 있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카톡으로 받고 나서 가슴이 웅크라더라고요. 이 요한이 써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 힐링센터에 마치 엘리야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 낙심하고 지치고 상하고 망가진 영혼들이, 몸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는요, 저희 딸과 저의 카톡 내용입니다. 이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정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우리 딸 지선입니다. 우리 딸이 한번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제 종종 카톡을 보냈는데, 아이 셋을 키우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1년에 하루 이틀 여기 친정에 올까 말까 한 녀석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뼈다귀밖에 없어요. 아이 셋 키우고 큰 살림하느라 저희 엄마 아빠가 이 봉사에 멍해를 지면서 오는 길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방서방과 우리 딸이 하나님 사업에 충성하는 걸 보면 언제나 저희들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동역자로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말씀 보다가 엄마랑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음식 준비하느냐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세천사에서 중국에서 엄마와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값진 것을 주었는지 지금의 나는 엄마가 아니었으면 없었을 거예요. 엄마, 참 부족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망나니 같은 나를 인내와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우리 노래 부르면서 밥했던 생각나요. 오늘도 찬미를 부르며 하루 행복하세요. 자, 그래서 제 답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선아, 아침에 우리 딸이 엄마를 울리고야 마는구나. 제가 기억나네요. 이 편지를 받고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지선이는 딸이자
나의 친구이기도 하단다. 나도 지선이가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거야. 부족한 엄마를 늘 지지해주고 지켜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딸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서 오늘도 여러분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시는 귀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